2026년 5월 11일 새벽 크림반도 심페로폴에서 동쪽으로 약 25마일 떨어진 오바시키 지역의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 저장 시설이 우크라이나의 무인기 공격을 받아 대규모 화재에 휩싸였습니다. 공격 대상이 된 곳은 과거 구소련 시대에 구축된 강화 콘크리트 벙커 복합단지로 지형 지물과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정밀하게 은폐된 전략 요충지입니다. 러시아 당국은 광학 위성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이스칸데르 미사일 시스템을 두꺼운 콘크리트 대피소 내부에 보관해 왔으나 우크라이나의 FP2 드론 부대는 이 비밀 기지를 정확히 찾아내어 정밀 타격을 가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러시아의 현대적 방공 시스템이 단 한 대의 드론도 사전에 탐지하거나 요격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기지 인근에는 UAV와 크루즈 미사일 등 적어도 목표물을 전문적으로 요격하도록 설계된 현대식 방어 무기인 판치르 S1 시스템이 배치되어 있었으나 수백만 달러 가치의 미사일을 모두 소모하고도 저가형 드론의 접근을 막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방어망이 물리적 은폐와 전자적 교란을 결합한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공격 전술의 취약함을 드러낸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이스칸데르 M 미사일과 관련 장비를 보관하며 세바스토폴 항구에 주둔한 함대의 군수물자를 공급하는 핵심 물류 고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기지 내부의 연료와 미사일 부품들이 연쇄 폭발을 일으키며 시설 가동이 전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단순한 시설 파괴를 넘어 크림반도 내 러시아의 전술 미사일 운용 및 보급 체계 전반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공격 당시 현장에는 러시아의 최신 근접 방어 무기인 판치르 S1 시스템이 가동 중이었습니다. 판치르 S1은 800만 달러 상당의 미사일을 발사하며 요격을 시도했으나 대당 가격이 구형 차량보다 저렴한 우크라이나 드론을 단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스칸데르 저장고를 구소련 시대의 강화 콘크리트 벙커와 산비탈 내부로 밀어넣고 적외선 억제 위장망과 바위, 수풀을 이용해 광학 위성으로부터 완벽하게 은폐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유인용 미사일 모형과 가짜 여론, 가짜 타이어 자국 등을 배치해 우크라이나의 정찰을 방해하는 기만 전술을 병행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FP2 무인기 부대는 약 150피트의 저고도로 진입하며 방어망을 무력화했습니다. 판치르 시스템의 NRS-1런2 레이더는 드론이 레이더빔을 가로질러 비행하며 발생하는 도플러 노치 현상으로 인해 목표물을 배경 노이즈로 인식하거나 필터링하는 오류를 일으켰습니다. 크림반도의 거친 지형은 레이더파를 바위 능선과 콘크리트 구조물에 반사시켜 가상의 고스트 이미지를 생성함으로써 추적 컴퓨터의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판치르 S1의 2A38M 30mm 기관포가 분당 5,000발의 발사 속도로 대응 사격을 실시했으나 드론의 작은 크기와 낮은 레이더 반사 면적, ACS로 인해 근접 신관이 제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공중에서는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인 수-3보S가 긴급 출격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N035 이르비스 레이더와 OS-3보 적외선 센서를 탑재한 이 전투기는 약 200피트 고도에서 지형에 밀착해 비행하는 드론을 추적하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FP2 드론의 전기 모터와 합성 수지 몸체는 제트 엔진에 최적화된 적외선 센서에 거의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수-3보S 조종사는 R-73 미사일을 발사해 초기 2대의 드론을 격추하는 데 성공했으나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가 즉시 불규칙한 지그재그 회피 기동을 시작하자 나머지 미사일들은 목표를 잃고 빗나갔습니다. 이후 조종사는 30mm 기관포 사격으로 전환했으나 불규칙한 경로로 이동하는 소형 표적을 맞추기에는 예측 사격 계산이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현지 시간 03시 17분 선두 드론이 위장된 이스칸데르 저장고의 첫 번째 벙커 입구에 정렬되었습니다. 수억 달러 가치의 미사일이 보관된 이 구역은 강화 콘크리트와 견고한 벙커 문으로 보호되어 위성 정찰이나 일반적인 포격에는 견딜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산맥을 타고 120피트 높이로 저공 비행하며 레이더 사각지대를 파고든 FP2 드론의 정밀 진입에는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후속 드론들은 보조기술구역과 현장 발전소, 발사 차량 대기 지점으로 분산되어 타격을 이어갔습니다. 판치르 조종사와 수-3보S 조종사가 대응하는 사이 드론들은 방어 시스템이 처리할 수 없는 각도에서 벙커 입구를 향해 차례로 돌진했습니다. 이번 공격의 성공 배경에는 우크라이나 보안국 BU이 운용하는 무인 해상보트 C베이비를 활용한 다층적 통신 중계 체계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은 수백 마일 떨어진 오데사 통제소에서 해안으로부터 약 62마일 해상에 배치된 C베이비를 거쳐 드론에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중계 방식은 지구 곡률과 지형적 장애물로 인한 신호 단절 문제를 해결했으며 러시아의 조기 경보 레이더인 네보엠의 탐지 범위를 우회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해수면 위로 낮게 기동하는 C베이비는 파도 클러터와 섞여 레이더상에서 민간 선박이나 부표로 오인되었고 이를 통해 드론들이 러시아의 방어망 내부로 침투할 수 있는 데이터 통로를 확보했습니다. 현지 시간 03시 31분경 최종 타격은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핵심 저장 구역인 중앙 벙커 도어에 집중되었습니다. FP2 드론의 성형자결탄은 접촉 순간 강력한 금속 분사류를 생성하여 두꺼운 강화 강철과 콘크리트 문을 관통했습니다.
폭발로 발생한 압력파와 화염은 내부 기술 통로와 환기 시스템을 타고 깊숙이 확산되었으며 이는 미사일 추진제와 탄두 부품의 연쇄 폭발로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칸데르 M 시스템의 보급품, 재장전 차량, 유지보수 장비 등 수억 달러 가치의 전략 자산이 손실되었으며 지하 복합단지 내부의 전력 및 통신망이 완전히 파괴되는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에 위치한 전략 기지들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첼리아빈스크 샤글 비행장에 대한 추가 공격에선 S-400 트리움프와 부크 M3 등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첨단 방공망이 스웜, 전술과 지형 지물을 활용한 적어도 침투 앞에 무력화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가 단순히 무인기를 날리는 수준을 넘어 인공지능 기반의 표적 인식과 메시 네트워크 통신을 결합한 고도의 전술적 역량을 갖춘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러시아의 정밀 타격 능력과 군수 보급 체계는 상당한 타격을 입었으며 향후 전선 후방의 부대 배치와 방어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접하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